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장저고리를 제작하게 될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장저고리는 16세기의 긴 저고리로서 출토복식에 나온 제주고씨 저고리를 참조로 해서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저고리를 영상에 담기 위해 4세로 축소하여 제작하겠습니다. 16세기 장저고리를 제작해 볼 거고요. 16세기 장저고리는 이제 길이가 길고 목판깃에 고름이 좁고 짧은 특징을 갖고 있고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옆트임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옆트임 부분을 견막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6세기 저고리는 옆이 막힌 견막임 겹겨금이라는 짧은 저고리에서 오히려 그걸 표현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무라고 이렇게 저는 이번 제작 시간에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출토복식 바느질법대로 그렇게 재현을 해볼 건데요. 16세기, 17세기 우리나라 옷감은 조금 좁은 폭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감에서 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안감의 구성에서도 다 겉감 마냥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섭, 무, 그리고 소매 이런 부분을 다 안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어주는 구성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저고리 구성 요소를 재단해 봤는데요. 길은 어깨선을 골선으로 하여 길 이렇게 재단해 주시면 되고요. 밑으로 시접 주시고요. 그리고 소매 식서에 유의하셔서 소매 골선으로, 소매도 역시 골선으로 이렇게 재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 내장 네모로, 이럴 때는 꼭 네모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섭 한 장, 겉섭 한 장, 깃에 안감과 그리고 신감 한 장씩 더해서 재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겉고름, 작고 좁은 겉고름 2장, 그리고 속고름 2장 이렇게 재단해 주시면 됩니다. 길의 중심선, 소매의 중심선을 색실로 다 표시를 해주십니다. 소매의 식서에 주의해 주세요. 자, 등수를 바꿀 건데요. 중심을 맞춰서 한쪽을 등수를 중요한 건 여기 고대 지점을 표시해 주세요. 축소해서 여기는 고대를 5로 잡을 거거든요. 겉감과 동일하게 시접을 그리시고 여기서 고대 지점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때 여기를 수평으로 자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앞에서 1cm 지점을 이렇게 사선해서 고대 지점을 우선 등수를 받기 전에 여기서 1cm 그리고 잘라주고 박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지점에 0.3 전까지 해서 등솔이 이 상태로 등솔을 박아주세요. 자, 고대는 입어서 오른쪽으로 등솔은 다려주세요. 펴서 한번 또 다려줘서 등돌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는데요. 안감은 겉감과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꺾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꺼울 때는 마주오도록 반대 방향으로 가도 되는데
시접의 방향은 겉섭은 서쪽으로 꺾어주세요. 그다음에 안섭은 시접의 방향을 길 쪽으로, 몸판 쪽으로 해서 꺾어서 다려주세요. 등소를 박았고요. 그 다음에 겉섭과 안섭이 꼭 마주되게 오도록 확인하세요. 길과 연결되는 부분 시접 1cm를 두고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소매와 연결되는 부분 그려주시고요. 연무는 가급적이면 패턴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단까지 돌연선까지 다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트임선을, 아까 장조고리의 특징 중에 트임이 있다고 했죠. 트임이 4군데가 맞아야 되니까 트임선을 맞춰서 좌우 상하 대칭되게, 지금 우리가 연결해 줄 부분이 소매와 무가 이어지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치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치수가 얼마인지 보시고, 가령 지금 현재 18이면 18 지점을 중심에서부터 표시해서 연무를 달아줄 거예요. 여기 1cm가 되는 지점에 물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재단 시 제가 이 아랫부분을 시접을 2를 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나시는 겁니다. 네, 안감도 동일하게 길과 소매, 연무가 연결되어지는 선을 가름솔로 다려주시고요. 겉감과 안감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깨 중심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옆선과 벨의 다시 그려주도록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시는 방법과 다르죠. 요즘은 오히려 벨에 돌연선을 하고 끼워 박는 형태라면, 슐터복식에 보이는 조선 초기의 바느질은 각각의 베레와 옆선을 먼저 해결을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호돛을 만드는, 오히려 지금의 양장의 바느질의 형식이 조선 초기에 보여지는 거죠. 한복에서도. 두 겹, 네 겹 받기가 아닌 계속해서 두 겹 받기의 바느질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거. 소매 수고 끝까지 박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무 놓고, 위치가 사실은 이렇게 이게 종이 패턴과 실물이 조금씩은 틀어질 수는 있어요. 그거를 잘 정리해서 맞춰주시고 여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역시 맞춰주도록 할게요.
끝까지 박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안으로 맞춰서 핀까지 해서 박아주실 분은 이렇게, 그리고 트임 지점에서 수국 끝까지 스친핀 다시 쭉 꽂으셔서 그 부분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점을 이렇게 측정하셔서 걷기 길이가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 이거의 걷기 길이는 물론 26이면 26의 걷기 길이 지점을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한번 뺄게요. 그러면 목판깃이 갖다 놨을 때 이게 지금 내어 달린 목판깃이죠. 중저고리나 단저고리 보면 이렇게 들여 달린 목판깃, 이렇게 들어가면 들여 달린 목판깃, 밖으로 나오면 내어 달린 목판깃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 저고리에는 상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매 끝에 돌연, 그리고 돌연 좌우, 그리고 뒷돌연 다 이게 다 상침을 할 거고요. 그리고 깃선 따라서도 상침을 할 거고요. 그리고 깃 중간에도 속담 상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